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2%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76%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개별 리츠별로 특징이 아주 뚜렷했던 한 주인데요. 전주의 상장지수 펀드 편입 효과로 급등했던 대신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ETF 편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 또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밝힌 이스밸류 리츠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반면에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의 우선 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크람코 더원 리츠는 급등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크람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중소형 호텔 자산 2개를 편입하면서 눈길을 끌었고, 또 신한 알파 리츠는 대표 자산인 그레이츠 판교의 핵심 인차인 현대제철과의 임대차 재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존 대비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NOI 증가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입이었죠. 지난주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열렸는데요. 이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는 매년 8월에 이제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열리고 있고, 미국 금리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이번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의 고용 부진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력 등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건시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2일에 진행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조연설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단 이번 이제 잭슨 홀 미팅은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낙관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고, 간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및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 공급과 수요 모두에서 명확한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이한 균형이 관찰되고 있다.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신용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상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일회성 변화에 거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보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으나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결과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파월 의장의 연설은 물가보다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었고, 향후 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즉, 지금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에 중단된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수 PCE 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물가보다 고용에 방점을 찍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하락하고 10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분위기가 크게 엇갈린 한 주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신밸류 리츠가 전주에 6.71% 상승했었죠. ETF 편입 효과였는데요. 또 지난주에는 한 주 동안 6.1%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주가 상승폭을 그냥 한 주만에 그대로 반납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공모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투자 해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도 이제 한 주 동안 5.56% 하락하면서 큰 폭을 내렸는데요. 이 유상증자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에 삼성중공업 판교 R&D 센터 신규 편입 목적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증자 비율은 35%, 예상 모집 총액은 약 751억 원이고, 유증 발표 이후인 다음 날인 22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5.45% 내리면서 앞서 이제 유증을 실시했던 ESR 캔달스퀘어 리츠나 NH 오론 리츠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증은 주가 하락이라는 공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코란코 더원 리츠고요. 한 주 동안 7% 올랐습니다. 코란코 더원 리츠는 지난 22일에 5,81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2022년 6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한 주 동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제치고 리츠 주가 1위로 등극을 했는데요. 코랑코 더원 리츠의 급등은 오는 11월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의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우선 매수권 행사 시기에 다가오면서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코랑코 더원 리츠는 올해 한 해 동안만 주가가 37% 상승을 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를 제외하고는 SK 리츠가 3.11% 올라서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 5,000원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스 밸류 리츠 유증 소식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잠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정이 이제 나왔죠.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6일이고 10월 17일에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고 10월 22일, 23일 이틀간 구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주 추가 상장일은 11월 13일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유증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선배당 투자 정책에 힘입어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12기 배당금 약 주당 170원을 수령할 수 있고요. 유증 참여하고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주당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를 배려한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이제 유증 배경에 대해서 이지스 자산운용은 이제 LTV를 개선해서 타인 자본 조달 비용 하락을 시키고 차입 안정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되고 또 추가 차입 여력을 활용해서 신규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한 거고 지금이 최적의 유증의 타임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 유증과 관련해서 삼성증권 이경자 연구원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주식 희석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4% 하락한 5,7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증자 완료 시에 LTV가 낮아지고 또 이런 신규 추가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증 이후 시가총액이 3천억 원 내외로 상승하기 때문에 또 향후 ETF 자금 유입에 유리한 어떤 그런 이제 규모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가 제12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죠. 주당 배당금을 115원 지급한다고 지난 18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195원 대비 약 41% 줄어든 금액인데요. 앞서 JR 글로벌 리츠는 지난해 9월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리펜시 아파로 2025년, 2027년 3년 동안 연평균 230원 내외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2023년 배당금 390원 대비 약 40% 감소한 수준이고 이번에 그 비슷한 수준에서 배당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랑코 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주유소로 이제 기초자산으로 상장을 했다가 그 다음 리테일, 오피스, 물류센터 그리고 최근에 호텔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일단 규모를 좀 빨리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리츠가 여러 이제 상품에 이렇게 동시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걸 싫어하는 투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작년부터 이제 호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대에 위치한 이제 아늑호텔 서울 홍대점을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고 또 이거를 이제 중소형 호텔, 모텔 자산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더 휴식가 이제 2032년까지 장기 임대차 계획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두 개의 자산을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지난 21일에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CS 프리미엄 호텔, 프리미어 호텔 서울과 그리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아늑호텔 인천 9월점을 각각 228억 원, 171억 원에 매입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홍대 호텔과 마찬가지로 더 아늑이 또 이렇게 장기로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 알파리츠 소식인데요. 신한 알파리츠의 이제 대표 자산은 그레이츠 판교, 옛날 크래프톤 타워 판교 알파돔 시티에 있는 자산이죠. 이 판교 알파돔 시티에 있는 그레이츠 판교가 이 최근에 전체 연면적의 약 29% 차지하는 핵심 인차인 현대제철과 재계열하면서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게 기존의 그레이츠 판교의 8층과 9층, 1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해당 면적 전체를 2032년까지 사용하기로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기존의 8층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 그리고 9층, 11층 같은 경우에는 2028년 8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임대차 기간을 일단 크게 늘렸고 또 이번 계약을 통해서 임대 조건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현재 임대 조건과 비교하면 임대료가 약 30에서 54% 정도 인상되고요. 아울러 이제 그레이츠 판교 오피스 면적은 대부분 2028년 중에 임대차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맺은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약 2만 평 규모로 전체 신한알 파리주 포트폴리오 면적의 약 18%에 해당됩니다. 만기를 앞둔 나머지 계약들도 판교의 인근 오피스 임대료 시세 대비 낮은 수준을 감안하면 향후 재계약 시에 임대 수익 증가가 예상되고 이러한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치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